대략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건축물 대장에도 토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토지 면적은 토지 대장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체크교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개 실무 일반 이제 7차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거래계약서의 작성,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에는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며 거래 당사자 본인들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매도인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인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가증명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래계약서는 본인 및 대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를 보고 이제 작성에 대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계속 누차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중개업무 실무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영업의 업무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직접 중개법인 대표님이시나 아니면은 선배님들한테 한번 문의 보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건의 표시. 물건 표시는 각종 공부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며 토지의 경우는 소재지, 지목, 면적을 건물인 경우에는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재합니다.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은 토지 대장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건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건물 중 구분 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토지 대장상 토지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 토지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축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물 신축되는데 도로 앞에 4m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4m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4m인데 어떤 부분은 3.5m가 돼요. 그러면 일정 부분 한 평이 됐든 두 평이 됐든 세 평이 됐든 그 부분은 도로를 확보하고 주위로 밀려서 후퇴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도로 4m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한 평이나 두 평이나 세 평 어떤 평수 내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역으로 그거에 맞게 건폐랑 용적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면적이 그러니까 실제 토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이 95평이다. 이렇게 나와서 5평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니 이런 거 건축사한테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건축물 대장에도 토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토지 면적은 토지 대장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면적을 기재할 때 제곱미터당 얼마 표시하여 실직 결과 면적이 부족하면 매수인은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감액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단가 외에 단위 면적당 단가죠. 실질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 금액을 기재할 경우 감액을 청구할 수 없는 필지 매매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매매 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참조로 말씀드리면 매매계약시 특이하게 그래서 대부분 좀 형 상태로 이대로 매각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우면 실직을 하시라. 근데 실직을 하더라도 나는 그냥 평당 얼마라고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평당 5천만 원 그래서 100평 그리고 50억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실직을 해봤더니 97평이에요. 이랬을 경우에는 3평 먹고 감액을 해주는 게 맞긴 하지만 대부분은 형한테 이대로 매각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금액을 조율하기 때문에 평당 얼마라기보다도 전체적인 금액을 좀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추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냥 실직을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계약서에 현 상태 이대로 매각한다라고 쓰던지 그거는 좀 어차피 계약서라는 게 협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일. 계약일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 총 거래금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 시기를 함께 기재한다. 거래 금액은 단위 면적당 금액까지 기재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계약금. 계약금의 이행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하며 그 목적에 따라 제약금, 해약금, 위약금으로 분류된다. 계약금은 통상 10% 지불하는 것이지 금액은 제한은 없다. 하지만 참조로 좀 말씀드리면 계약금 만약에 30% 입금하잖아요. 근데 추후에 만약에 어떤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계약금 10%이기 때문에 그 넘는 그 20%가 넘잖아요. 그랬더니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는 중도금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약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잘 아다시피 계약금은 서로 그러니까 뭐 해약금의 성격이 강해서 상대방이 뭐 자유 의사에 따라서 이제 뭐 배액 배상하거나 아니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지만 중도금이 들어가면 그건 반드시 소송 또는 합의로만 해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물어주고 30% 50% 물어주고 계약금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증약금. 뭐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뭐 증약금, 해약금, 위약금으로 표시되는데 뭐 당사자 거래 계약이 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증거적인 성격을 증약금이라고 하고 해약금은 일반적으로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자유해제권을 보류하기 위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위약금 경우에는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벌과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약금에 의해서 약정금의 특약이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단순히 계약금을 입금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처분을 해요. 뭐 주식을 처분을 하던 아니면은 기존 부동산을 처분해요. 근데 하려고 했는데 이게 파기가 되면 기존에 뭐 주식은 한참 오를 때가 있을 뭐 한참 뭐 주가 상승에 있을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계약금을 넣기 위해서 이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이 또한 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별도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확정해서 서로 계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도금.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미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므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이 지급이 되어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해약이 되는 경우와 법률에서 규정한 해제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잔금 지급을 위한 이행의 최고를 한 후 해제되며 약정 해제의 경우 특약으로 계약의 해제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 절차는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잔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 이전을 위한 이행 행위는 완료되며 매도인은 이에 따라 권리 이전의 이행이 있게 된다. 잔금 지급과 권리 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기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이 앞으로도 있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잔금 하기 전에 뭐 법무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제 중개사는 이제 뭐 필요 없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중개사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내용을 좀 보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단순하게 등기지만 실질적으로 지적도 그다음에 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세세하게 소유권 등록까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소유자도 고의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고의적이지 않게 얘기를 안 한 부분도 있고 반대적으로 공인중개사도 자세히 보지 않는 이상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토지의 그 출입문을 통하는 이 공간에 그냥 국가의 도로와 내 도로가 연결돼 있어서 그걸 사용만 모르는데 그 안에 작은 지붕들이 있어요. 이게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국가 소유고 일정량의 뭐 임대료 성격으로 돈을 내고 있었어요. 근데 매도인도 뭐 본능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이런 식으로 돈 내다 보니까 매매할 때 그걸 잊었다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잊었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또 찾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중개는 있고 또 이 각 지변별로 다 띄워보기도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자, 물건의 인도 일시. 매도인은 매매 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과 동시에 인도해야 하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양도 예정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인도 대상물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받도록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확인하여 기재해야 한다. 필요한 각종 서류를 최근에 발급하는 것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 거래 계약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전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적습니다. 매매계약서라면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이전되겠죠. 매매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라면 임차권이 이전되는 것이죠. 또한 계약 체결 당시 당의 부동산이 용역 물권이나 담보 물권 등의 제한을 받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부담으로 인수하는지 그 부담을 제거하는 소유권을 이전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또는 기한. 계약공인중개사는 거래 관계에 대하여 각종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구용대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농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토지거래 허가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최근에 잠실이나 강남 이쪽 일반 대치, 그렇죠, 청담까지 이쪽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무효로 묶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아파트 거래나 주택 거래할 때 이렇게 많이 하시죠. 그리고 8번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의 내용을 기재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계약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이를 기재하게 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도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 밖에 약정 내용. 약정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거래 계약서에 기재되는 내용들이다. 그 밖에 약정 내용으로는 과실의 귀속, 매도인의 담보 책임, 위험부담, 조세 공과 등의 사항, 매매 비용 등이 있습니다. 과실의 귀속. 해당 부동산에 발생하는 금전 등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서도요, 계약하고 잔금까지 그 기간 내에서도 어느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시킬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현행 민법상 법정 과실은 수직 권리의 존속 기간의 수의 비율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사자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매로 인하여 해당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매도인이 일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래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온전하게 권리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의 과실이 없어도, 유치권이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몰랐어요. 이래서 온전하게 갖고 있을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은 당사자 특약으로 이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단, 특약으로 담보 책임을 면제하더라도 매도인이 이를 미리 알고 있거나 권리를 스스로 제3자에게 설정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은 무효하다. 세 번째, 매매 비용.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당사자에게 동시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당사자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합니다. 매매 비용으로는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증서 첨부대 인지대, 공정증서 작성 그런 수수료가 있겠죠. 이제 중개대상물, 중개실무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론적인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개실무를 공부하잖아요. 그 중에서 되게 일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자주는 나오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중개하는 때 반드시 필요한 이론이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지금 되게 정리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7차 강의로 끝으로 어쨌든 중개실무 과정을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1강서부터 지금 7강까지죠. 요 공부한 중개실무 과정에서 또 함축해서 한번 중개실무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상기하고 서로 이제 상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과정을 넘어가겠습니다. 중급 과정에서는 이제 실제 이제 현장에서 필요한 이제 롤플레이 형태로 지금 이제 고객응대법이죠. 그러니까 롤플레이 그거 할 텐데 그 이전에 상업용 주택도 마찬가지고 상업용도 GTA라고 해서 특정 지역의 섹터를 정해놓고 그 안에 부동산들을 조사하는 면서 각 건물들의 특징이나 임차들의 특징들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입한테는 그 과정을 지금 중급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그냥 롤플레이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중간 과정 GTA를 중간에 조금 한 2-3강의 정도를 끼워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7차 강의를 좀 마치고요. 8차 강의에서 좀 중개실무 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8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